중간에 화장실 잠깐 갔다 올 사람들은 참 다녀오도록 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중간에는 좀 주변에 발표자는 주변에 이제 소란스러운 게 좀 없도록 정리를 잘 한 다음에 발표를 준비해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표가 다 끝나면 발표한 사람 그 발표한 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먼저 맨 첫 번째 순서 승우하고 이한이하고 동화 요 세 친구가 준비한 일상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발표자는 어떻게 정했니? 승우 형이 하기로 했어요. 발표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대표로 한 명이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공유를 중지하고 발표 권한을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발표자 화면 공유해서 발표를 시작하면 됩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은 이번 경기나 과학교육원 산출물 주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 정하였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목적은 저희는 돈을 관리해 준 책이나 음식을 추천해 주는 책 등 생활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친 한국인 연간 평균 도서량은 7.5권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2년 전인 2017년 9.4권과 비교하면 1.9권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은 결국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고, 책은 결국 생활에 도움을 아예 주지 못해서 그리고 책으로 도움을 얻는 것은 없게 되죠. 그러니 본 연구에서는 인체를 통해 생활을 관리해주는 앱을 만들어 사람들이 더 쉽게 생활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를 이용해 반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생활에 관련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날씨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인지, 용돈 기입사는 어떻게 쓰는지, 스케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 만드는 앱과 관련된 질문을 친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 나와 있는 앱과 동영상 자료를 찾아보고 앱 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한 앱을 엔트리로 만들어 볼 것입니다. 앱을 완성시킨 후 오류나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앱을 완성시킨 후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평가를 합니다. 연구 반복인 내용. 기존에 나와 있는 앱과 동영상 자료를 찾아보고 꼭 있어야 하는 내용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볼 것입니다. 엔트리와 식신 등 앱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많길래 찾아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동관리 앱에 들어가면 처음에 메인 화면이 나오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더하기 버튼이나 빼기 버튼을 눌러 금액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금액을 식비, 문구, 기타 등 중 하나로 나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식 추천앱에 들어가면 처음에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디저트 등 골라달라고 하고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 추천을 해줍니다. 일정 관리 앱에 들어가면 처음에 메인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일정 추가, 확인, 삭제를 누르면 각각 일정을 추가, 확인,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추가할 때는 날짜, 시간, 제목, 내용을 추가시킬 수 있고 일정을 확인할 때 이 4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이 없으면 일정을 확인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경험 및 재현.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라 종합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응도 아주 좋았고 이 프로그램이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반 이상이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의식주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합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다 완성한 후 잘 작동되는 것을 보니 굉장히 뿌듯하였습니다. 성공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상 관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세 가지 이렇게 세 소주제를 나눠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발표 듣는 중간에 혹시 질문 이 첫 번째 발표한 요 프로젝트 팀에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질문할 내용 없어요? 네. 혹시 그 화면 테스트하는 화면 보일 수 있어요? 테스트. 네. 음. 혹시 다른 팀도 테스트하는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 만들었던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미리 자기 팀 테스트 화면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은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만든 게 많아가지고 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뭐 음식 하면 음식 추천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무작위로 고르라고 하고 아침을 하면 우유와 시리얼 등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아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니요 해서 저는 아니요 답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첫 번째 지금 승우하고 이한이하고 동화가 이제 이 첫 번째 프로젝트 준비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발전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뭐냐 처음에 할 때 의식주를 좀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좀 옷을 뭐 관련해서 뭐 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좀 시도를 해봤는데 좀 저희가 해보니까 좀 어렵고 사진을 보려기에도 오류가 많이 있어서 다음엔 그 옷을 관련해서 뭐 해주는 앱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좀 더 확장해서 음식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추천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무작위보다는 좀 더 이런 배웠던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 이용해서 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첫 네. 번째 발표팀 수고했습니다. 자, 다소 발표팀 발표 박수 좀 쳐서 격려 좀 해줄까요? 박수 보진 않지만 수고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발표팀은 딥페이크 구분 모델 만들기. 선생님이 좀 생소한 부분인데 이런 머신러닝 모델인 것 같아요. 자, 민결이, 상현이, 시연이 세 친구가 준비한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준비됐니?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송초등학교의 김민결과 송림초등학교 임시연, 그리고 솔비초등학교의 김상현입니다. 저희 팀은 딥페이크 구분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딥페이크란 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는 주로 가짜뉴스 생성, 언론 조작, 폭동 생성, 음란물 생성, 지인 능욕과 같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엠붕방 사건 등으로 인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 능욕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만큼 딥페이크는 앞으로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딥페이크 구분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한국인 데이터가 많은 AI 허브와 외국인 데이터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딥페이크 동영상에서 얼굴 부분 위주로 캡처한 343개의 사진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KNN,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나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SVM을 적용시켰습니다. 또한 동영상의 프레임별로 특징 학습하여 가짜 동영상을 탐지하는 Visual Artifacts Within Frame을 이용하였습니다. 시의값을 보았을 때 뉴럴 네트워크 0.863,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0.842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SVM, KNN, 랜덤 포레스트, 나이브 베이즈 순으로 시의값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원본 사진과 딥페이크 변조 사진으로 테스트해 보았을 때 뉴럴 네트워크는 시의값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잘 구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테스트 사진을 가장 잘 구분한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KNN이었습니다. 알고리즘들이 정확하게 구분한 사진들을 모아 특징을 찾아보고 현재까지 개발된 딥페이크 모델의 성능으로 보았을 때 픽셀 수 또는 선명도로 딥페이크 사진을 구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아직까지는 제한된 해상도로만 만들 수 있어 선명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CNN을 기반으로 동영상의 프레임별로 특징을 학습하여 가짜 동영상을 탐지하는 Visual Artifacts Within Frame을 이용한 딥페이크 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C의 값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알고리즘은 뉴럴 네트워크였고 실제 테스트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KNN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률이 약 80%로 완벽하게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오렌지 3에서는 학습이 불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인접한 프레임에 대하여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특징을 학습하는 Temporal Features Across Frame을 이용한 딥페이크 구분 모델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보다 딥페이크 구분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어테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다 배웠던 내용으로 했던 그런 연구죠. 선생님은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은 조금 좀 생소해서 어, 혹시 여러분들 들었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선생님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연구팀 셋 중에 한 명이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따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뉴럴 네트워크인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제일 잘 나왔지. 그죠? 근데 실제 테스트 할 때는 왜 달라질까요? 알고리즘 따라 왜 다를까? 이거 혹시 답을 줄 수 있니? 민결이하고 상현이하고 시연이? 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딥페이크 사진을 테스트 해봤죠?
지금 유튜브에서 가져온 300개인가? 340개의 사진 테스트한 알고리즘 비교하고, 근데 두 번째는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해봤죠? 음, 또 다른 걸 테스트해봤어요?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사진은 테스트해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선생님 좀 그걸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 유튜브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는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이 제일 잘 나왔는데, 이게 상황별로 이 사진의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달라지면 가장 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사진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 무엇일까? 뭐 상황별로 달라진다 그러면 왜 상황별로 달라질까? 그 이유 같은 것도 탐구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80%의 정확도가 있다고 했는데 80% 정확도는 높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 실전에선 적용해 보기에는 아직 조금 낮은 수치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연구하기에는 80% 정도의 수치는 정말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실제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지금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연구의 가치니까 연구의 가치에서 이 정도의 판별력과 클래시피케이션이 갖고 있다면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발표 잘 했어요. 자, 수고의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음,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팀은 음식 추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상원이, 현우, 도윤이 이 세 친구가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발표 준비됐니? 네, 화면 공유하고 발표 진행해 주세요. 잠깐만요. 보이나요? 뭐요? 공유됐으니까 시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이 준비한 산출물 주제는 음식 잠깐만, 추천 프로그램. 미안한데 지금 네. 전체 화면으로 이거를 F5키 눌러가지고 전체 화면 보기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전체. 슬라이드 쇼 보기. 컴퓨터가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니? 네, 그러면 공유하는 화면을 그 옆에 있는 화면으로 다시 해야 돼요. 화면 공유를 다시 했으면 좋겠네. 지금 기본 화면만 보이고 있고 공유하는 화면을 지금 첫 번째 화면이 아니고 화면 두 번째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공유를 끊고 네. 다시 공유를 다시 해보세요. 그다음에 선택하는 걸 그렇지, 그렇게 됐습니다. 진행. 안녕하세요. 저희 팀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음식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주제를 정할 때 누군가의 선택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선택하기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귀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의 특징에 따라서 간편하게 음식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표 기능이 있고 표와 관련 블럭이 있는 엔트리를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음식을 특징에 맞게 분류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만든 표와 엔트리를 이용해서 음식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만든 프로그램을 검토한 뒤 잘못된 부분을 고쳤습니다. 넷째, 완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식을 추천합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요리서 오브젝트가 음식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대답을 하면 그 특징에 맞는 음식을 고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온 음식을 다음 장면에서 그 상자로 보여줍니다. 만약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추천해줄지 물어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음식표에는 음식과 그 음식의 특징을 숫자로 분류해 놨습니다. 음식의 특징에는 음식의 종류, 맵기 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답을 변수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다른 음식의 특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음식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음식의 특징에 맞지 않는 음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며 표에 음식의 특징을 정리해 넣었습니다. 여러 번 검토해가며 사용자가 원하는 음식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음식을 추천받았더니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언입니다. 음식을 추천받았는데 특징에 맞는 음식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엔트리표 기능은 다른 표 프로그램보다는 불편해서 작업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많은 음식을 알지 못해 일일이 찾아봐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어온 음식과 음식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과 음식의 특징은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중지 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요리사 오브젝트가 혹시 뭐 먹을지 모르겠어? 라고 물으며 시작하게 됩니다. 대답은 가로 안에 있는 것으로만 대답해달라고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매운 것을 원해? 라고 물어봤을 땐 본인이 원하는 이 특징을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저는 안 매운 음식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똑같이 가로 안에 있는 그 특징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저는 한식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음식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말해주라고 물었을 때 이것도 역시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따뜻함을 고르겠습니다. 국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라고 물었을 때 역시 이것도 가로 안에 있는 그 특징을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있음을 하겠습니다. 가격도 똑같이 대답해주면 됩니다. 저는 상관없음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을 다 하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그 상대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네요. 자, 여러분들 발표 내용 잘 들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선생님들도 중에 혹시 이거 지금 발표한 팀에 궁금한 점 혹시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채팅창 못 봤는데 채팅창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선생님 제가 이야기해도 되죠, 그쵸? 네, 말씀하세요.
그 엔트리 데이터 블럭 쓴 게 조금 재밌었고요. 근데 코드를 보니까 그 코드를 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조건을 걸어놨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것도 괜찮은데, 사실 그런 거 이제 선생님 저번에 수업 시간에 랜덤 포레스트나 뭐 디시즌트리 같은 의사결정 모델도 있거든요. 그거를 쓰면 코드 하나로 바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 데이터 바로 집어넣으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사실 코드가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면은 나중에는 조금 데이터가 더 많아지거나 하면 분류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공지능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뭐 넷플릭스나 이런 추천 시스템 기반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공지능도 조금 활용해 보면 어떨까?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표 데이터를 그대로 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그대로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면은 분류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만들었던 이 엔트리 프로그램에 혹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 있나요? 넣고 싶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어려워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하세요. 네. 시연 영상을 보고 궁금증을 느낀 건데, 만약 괄호 안에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냥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답은 바로 안에 있는 것을만 대답해줘라고 대답해줍니다. 네, 선생님도 그걸 궁금했었어. 이게 선택을 하는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결과를 받는 건데, 그 결과를 받을 때, 선생님은 처음 봤을 때 이걸 왜 굳이 타이핑을 쳐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선택이 1, 2, 3, 4면은 아주 간단하게 사용자들에게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클릭해가지고 선택을 한다거나 이렇게 주면은 조금 오류의 가능성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띄어쓰기라든지 약간의 뭐 오타가 있더라도 사람이 이 정도면은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입력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질문 혹시 있습니까? 지금 발표했던 친구들 이제 발표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표에다가 그 음식과 음식의 특징을 그러니까 일일이 수작업으로 넣었는데 음식을 100가지 정도 넣는데 그 음식의 특징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음식의 특징을 손으로 쓰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이라는 게 꼭 필요하구나. 이건 그걸 통해서 느꼈죠. 그러면 음식의 매운맛, 단맛 그 정도의 정도는 어디서 데이터를 구했나요?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서 일일이 찾아서 구했나요? 음식 중엔 주로 저희가 많이 먹어보고 아는 음식을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혹시 뭐 특이한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블로그나 사전 같은 걸 좀 이용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지금은 막 여러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팀에서 이제 의논한 다음에 상의한 다음에 그걸 약간 이제 간단하게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질문 있는 친구 있습니까?
자, 그럼 이 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나 준비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팀, 제아하고 승원이가 준비한 환경 캠페인 적용 네모네모 로직 게임 개발이라는 주제 연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이 개발한 환경 캠페인 퍼즐 게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작 동기와 연구한 과정, 실행 결과 확인,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 단계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주변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선의 신문기사 등을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저희와 같은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의 내용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각각 매드타임스와 한겨레신문의 기사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먼저 왼쪽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것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진한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약 66.2%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한 환경보호 활동은 일회용 순서의 줄이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중국, 미국, 벨기에 이 4개국의 1인간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통계 자료를 근거로 보았을 때 파란색이 나타내는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이나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환경 문제와 관련한 캠페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으며 저희가 제작한 게임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재미를 더하는 동시에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도록 수학 퍼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퍼즐은 바로 네모네모 로직입니다. 이 자료는 2015년 11월에 발행된 수학동화 잡지의 한 기사입니다.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퍼즐을 풀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뇌 개발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희 팀이 선정한 네모네모 로직은 본 게임을 즐기는 동안 유저들은 수학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게임의 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 홈 화면, 스테이지 선택 화면, 게임 플레이 화면, 공익 광고 재생 화면, 설문조사, 그리고 엔딩 화면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처음 계획에서는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만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퍼즐을 푸는 화면에서도 음악이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중복으로 재생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을 재생하면 사용자가 음악 첫 부분을 자주 듣게 되어 지겨움을 느낄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엔트리 블록 중에서 제가 필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만 배경음악이 나오게 되었고 이 점이 아쉬우면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쓰인 코드 중 중요한 부분을 따온 것으로 총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는 사용자가 게임 도중 오브젝트의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었을 때 반응하는 커서 효과를 주는 코드입니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네모네모 로직 퍼즐을 맞추었을 때 공익 광고를 재생하는 코드입니다.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광고 내용을 한 글자씩 0.05초 간격으로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저 공익 광고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는 네모네모 로직 퍼즐을 해결한 후 채점하였을 때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점을 위한 작은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며 엔트리의 신호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그런데 채점하는 동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 같아 그 부분은 로딩 화면으로 되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총 9개의 네모네모 로직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퍼즐 문제는 힌트 숫자가 있는 30개의 칸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이어서 만든 문자열로 저장하였으며 공익 광고의 내용과 엔딩 부분의 대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리스트에 저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제작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이제 본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홈 화면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스테이지 선택 창으로 넘어가며 배경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제 계정을 관리자 계정으로 지정해 놓아 모든 스테이지가 클리어된 상태로 보여지는 멜로디를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스테이지 번호를 클릭하면 네모네모 로직 퍼즐을 풀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시도의 수와 성공의 수는 전체 유저들의 총합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틀린 답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이 완료되면 우측에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정답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채점이 완료되면 맞았다는 메시지가 상단에 나타나며 공익 광고 문구가 재생됩니다. 사용자가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엔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이와 동시에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 엔딩 버튼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임이 종료되고 엔딩 대사가 마무리되면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새 문항에 답을 하면 엔트리봇이 마무리 대사를 해주는 동시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엔트리의 질문하기 기능에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설문조사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입니다. 엔트리를 이용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구현한 코드가 저장이 안 되는 오류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9개의 스테이지밖에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더 들여 완성도를 높이고 스테이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또 C 언어 등의 텍스트 언어나 웹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더욱 활용성 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게임으로 만들게 된다면 앱 인벤토의 웹 뷰어 기능을 이용하여 앱으로도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캠페인 퍼즐 게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보니까 게임이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좀 뭔가 디테일 있게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설명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발표했던 내용 중에 질문 혹시 있는 친구 있어요? 질문은 아니고 제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게임을 만드신 거를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은데 혹시 링크 공유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지금 게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어요? 지금 링크를 보내줬는데 여기 접속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테스트 해보고 코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훑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설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는 친구 있니? 윤성이. 아니 그냥 방금 그 시연을 할 때 이게 처음 스테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시도가 3회부터 시작이 돼서 그거 좀 오류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플레이하는 사람의 통계뿐만이 아니라 이미 먼저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총합을 보여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안은 그동안 이제 연구하고 이제 준비하고 오늘 발표 준비까지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기대보다 더 발표도 좋았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좀 열심히 준비한 제가 박수 좀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팀 머신러닝으로 꽃가루 위험 지수 예측하기 준비한 팀 준비 다 됐니? 자, 준비됐으면 발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꽃가루 위험도 지수 예측하기를 발표할 김태형과 이주아의 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 및 재원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해마다 알러지 환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선 꽃가루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특히 많은데요. 쉽게 꽃가루 농도를 알 수 없어 미리 예방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꽃가루 위험도 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로 간접적인 꽃가루에 의한 알러지 위험도를 예측하면 이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오렌지 트리에서 회귀 모델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자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자료 조사, 두 번째 자료 수집과 가공, 세 번째 데이터 학습 및 이에 따른 문제, 네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첫 번째로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꽃가루 위험도 지수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약 자료에서 얻었으며 이로 인해 기온, 강수량, 습도, 풍속 등이 꽃가루 위험도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예측할 지역은 저와 김태현의 집과 가장 가까운 수원시 장안구로 정하였고요. 수집할 데이터의 날짜는 2019년 4월에서 5월, 2020년 4월에서 5월의 일강수량, 평균 풍속, 평균 상대습도, 기온, 꽃가루 위험도 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할 때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기상청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은 데이터 학습 및 문제 발생을 말할 텐데 데이터 학습을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했습니다. 이 모델로 학습시켰을 때 오렌지3에서 데이터 학습이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모델로 설정을 해보아도 학습이 여전히 불가능하였습니다. 변수들이 카테고리컬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 회의 분석에 학습이 되지 않는 변수였습니다. 온도나 습도와 같은
연속된 숫자들은 누머릭으로 변수의 속성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꽃가루 위험도 지수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1강수량은 메타데이터로 취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수집한 데이터 변수를 누메릭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진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데이터를 선형으로 결합하여 예측화된 모델이고, 또한 뉴럴 네트워크인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 CA 값은 뉴럴 네트워크가 0.615,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0.569로 모두 0.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제작하여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기장 데이터와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기간의 평균 기온과 평균 풍속, 평균 상대도를 조사한 후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그림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1, 뉴럴 네트워크는 2로 꽃가루 위험도 지수를 예측하였습니다. 꽃가루 위험도 지수는 현재 1이었습니다. 저건 2리 뉴럴 네트워크가 2,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1로 예측한 것입니다. C 값이 0.615,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C 값이 0.569입니다. 꽃가루 위험도 지수가 실제 지수에 가깝게 예측되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해 보았을 때 다른 결과가 얻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과 같은 형태로 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꽃가루 지수 예측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에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이고, 또 논문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 잘 들어봤어요. 재밌는 발표를 했네. 꽃가루에 대한 예측하는, 꽃가루 위험지수 예측하는 발표 잘 들었어요. 자,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습니까? 그 처음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모델을 적용했다가 그 데이터가 안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네. 모델은 처음에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데이터가 누메릭에서 카테고리컬에서 누메릭으로 변환했습니다. 이 사실 지금 처음에 선생님, 이게 금성원 선생님이 오늘 안 오셔서 제가 좀 봤었는데, 그 데이터가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을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모델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류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타이타닉 기억나시죠? 타이타닉 했을 때 0과 1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왜 적용이 안 됐는지 그 연구 결과에 나왔긴 했는데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연구해 보면은 더 훌륭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요거 우리 윤가원에서 그 둘이 준비하는 모습 옆에서 봤었는데 굉장히 둘이 호흡도 잘 맞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모델이라서 선생님도 다음에 선생님 어떤 연수를 하거나 할 때 조금 참고해도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 꽃가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봤는데, 꽃가루 지수가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로 평균 기온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평균 기온보다는 그날의 아침, 저녁의 온도 차이,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일교차,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넣으면 좀 더 예측값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혹시 또 다른 친구 질문 있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결론값으로 뉴럴 네트워크하고 로지스틱 레그레션하고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프리시전이 0.448이에요. 약간 결과값이 너무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는 건가요? 네,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연구로 해보고 좀 더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0.5는 나와야 되는 건가요? 혹시? 네, 0.5 이상의 값이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신빙성 있는 모델로 분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0.5 이상 나와야지 반은 맞는 거니까? 네. 근데 반도 못 맞으면은 글쎄 이 모델은 좀 거의 반대로 예측할 그런 수준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약간 꽃가루 위험도 지수를 예측한 게 얼마 안 되고 그 기상청에서 그거를 제공을 하는 게 근래 몇 년밖에 안 돼 갖고 조금 더 데이터의 폭을 늘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이제 데이터라는 것도 이제 계속 누적되고 쌓여야지만 이게 뭔가 판단하는 데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도 알게도 뭐 이제 이런 꽃가루 지수 예측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도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지? 온도하고 그다음에 뭐 바람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며칠이냐?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3, 4, 5월 달에 어떤 시기, 날짜 이런 것도 그 꽃가루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가다듬고 데이터베이스 많이 넣으면 좀 예측하기 좋은 그런 모델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신태 선생님이 데이터 양이 부족하거나 알고리즘을 회귀 알고리즘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그다음에 꽃가루 위험 지수가 뭐 봄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꽃가루들이 봄에 많이 날리긴 하는데 가을에도 이런 그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개체가 있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다 좀 폭을 넓혀서 또 지역별로 그 지역에 꽃가루가 날릴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꽃가루 예측 지수에 어떤 포함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아주 좋은 연구를 진행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유팀에게 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종마다 다르긴 한데 전부 다 4월, 5월, 6월 그 데이터만 제공을 하더라고요, 기상청에서. 그렇죠. 주로 4월, 6월, 주로 이제 3월, 4월 이때 이제 여러 식물들이 꽃가루를 많이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로 그때 위험 지수를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꽃가루 지수 말고 꽃가루 날리는 시기를 찾아봤더니 가을 시기에도 몇몇 종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위험 지수까지 나타내기에는 좀 종류가 좀 부족하니까 아마 그건 표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팀은 아두이노를 이용했어요. 찬혁이, 준영이, 모원이 이 세 친구가 준비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화재 경보기 만들기 어떤 걸 만들었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발표 준비됐니? 네. 네. 준비됐으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의 연구 과제는 기존 제품의 정확도를 높인 화재 경보기입니다. 최근 발생한 천안 아파트 화재,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평소 화재 대응 시설의 잦은 오경보로 사건이 발생한 날 또한 오경보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재 시설에 오경보가 잦아 꺼놓거나 경보가 울림에도 강제 종료하는 등의 이유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 경보기를 보완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호를 전달하는 점퍼 케이블, 정보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아두이노 우노, LED 5개,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브레드보드, 불꽃 감지 센서, 노트북, USB 케이블, 220V 저항입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화재 경보기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감지. 불꽃 감지 센서가 1차 감지 후 머신러닝 지도 학습을 통해 단련된 카메라가 2차 감지를 하여 화재를 감지합니다. 화재 감지가 완료되었다면 화재 알림으로 넘어갑니다. 화재 알림으로 넘어가는 경우 화재 경보음과 파란색 경보등도 같이 작동함과 동시에 스톱워치도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재 알림에서 경보등이 켜지게 되면 화재 추가 알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선 화재 발생 15초 경과 뒤 노란 경보등, 60초 경과 뒤 빨간 경보등과 경보음이 함께 점등되게 됩니다. 화재 추가 알림에서 빨간 경보등까지 켜지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화재를 감지시킵니다. 이때 감지를 할 경우 이 루틴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데요. 만약 감지를 하지 못할 경우 모든 경보등과 경보음이 멈추고 첫 번째 단계인 화재 감지 단계에서 감지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경보기와 보완한 경보기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먼저 여기서의 기존 경보기, 보완한 경보기의 정의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존 경보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보기를 정의하며 보완한 경보기는 저희가 보완한 경보기를 정의합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존 경보기의 감지 방식은 열과 연기로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경보기는 대부분 열과 연기로 감지를 하게 되어 오경비율이 평균 40%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반면 저희가 보완한 경보기의 감지 방식은 적외선 센서로 불의 파장을 감지 후 카메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오경비율이 1% 내외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화재 경보기를 연구하면서 설계한 헤로도와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헤로도는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알고리즘은 엠블럭이 실행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헤로도와 알고리즘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헤로도는 더욱 깔끔하게 하였으며 LED를 헤로도에 반영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은 엠블럭의 오류로 인하여 엔트리로 알고리즘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영상. 라이터를 활용하여 적외선 센서가 화재를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를 통하여 화재를 최종 감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파란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15초가) 경과되자 노란 경보등이 켜지게 됩니다. (60초가) 경과되자 빨간 경보등이 켜지게 됩니다.
적외선과 카메라 조합으로 만든 화재 경보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수백 번 작동시켜본 결과 오작동률은 0.5%대외입니다. 또한 대부분 열 또는 연기로 감지하는 방식과 달리 적외선과 카메라를 사용해 기존 경보기와 다른 방식의 경보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일반 화재 경보기와 다른 방식인 적외선 감지와 카메라 감지로 화재 경보기를 보완하였습니다. 올해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화재 경보기에 적외선 감지 센서를 탑재할 경우 오경보율이 3% 이내로 감소하고 우리가 보완한 경보기도 수백 번 실험 결과 오작동률이 1%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면 꽤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감지 방식이 다른 경보기와 다른데도 높은 정확도로 감지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엔트리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자동 촬영이 아닌 관리자가 수동으로 촬영을 해야 되어 자동 촬영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점과 아두이노에 장착할 소형 카메라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왜 화재 경보기에는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함께 탑재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팀이 보완한 경보기의 완성도가 기대보다 더 높기 때문에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재 경보기 만들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요 발표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할 친구, 질문할 선생님 계신가요? 채팅창이나 네, 말씀해 주세요. 초록색으로 켜져 있다가 파란색으로 15초 동안, 아니, 그러니까 15초 지나면 노란색이 되고 60초 지나면 빨간불이 켜지는 게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불이었다면 1분 동안은 사람들이 이게 확실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났는지 아닌지를 1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게 좀 긴 시간이지 않나요? 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초록, 파랑, 노랑, 빨간불을 추가한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불이 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불이 번지잖아요. 그거의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되나요? 네. 네, 하세요. 아니, 적외선과 카메라로 지금 불꽃 감지를 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적외선과 카메라의 그런 센서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화재를 경보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개발한 장치를 여러 곳에 추가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는 아니면 카메라를 먼저 감지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을 이용해 감지하면 그렇게 하면 따로 또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하는 거죠. 조금 생각해봤는데 이제 뭐 현관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뭔가 CCTV로 화재를 감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냥 카메라로 감지하면은 오작동률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질 수 있어서 적외선 센서랑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네네네. 만약에 경보기를 다른 카메라를 실제 사용한다면 주방에서 요리 같은 거 할 때 불이 보이면 화재 경보기가 원래 오작동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데 왜 다른 기기 말고 카메라를 사용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집에서 불을 사용하는 정식으로 불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작동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은 저희가 이 점을 보완하여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1차 감지가 불꽃 감지 센서잖아요. 네네. 그건 적외선 어떤 센서. 걸 감지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센서가 적외선 센서인데요. 이 적외선 센서가 불의 파장을 감지를 해서 카메라로 2차 감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 불꽃을 감지하는 거예요? 불꽃의 그 어떤 색깔을 불의 감지해서 파장, 네네네. 1차로 불꽃을 감지하고 2차로는 카메라로 실제로 이게 불이나 연기가 있는지를 감지해서 이제 경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들었을 때 아까 처음에 했던 코드나 실행 어떤 그런 엠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다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왜 어떤 블럭이고 어떻게 했는데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엠블럭에서는 지금 재설계한 엔트리에서도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엠블럭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오류로 계속 실행이 안 돼가지고 엔트리로 온 것입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네,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사항 더 없죠? 예. 자, 화재 경보기 만든 요 모든 친구에게 박수 보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든 발표 준비했어요. 저희는 자, 발표 시작하세요. 저희는 태양계 전쟁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연구 동기 및 목적. 독자적인 게임을 만들어 보려 하던 중 엔트리에서 한국전쟁, 세계전쟁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것들과 비슷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독자적인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태양계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게임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 엔트리를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제품 제작 과정은 1번 기본 화면 제작 및 각택 디자인 2번 각택 구성 요소 및 작동법 토론 3번 세금 화면 추가 및 코드 작성 4번 연구 건설 군사 사업에서의 기본적인 구매 코드 작성 5번 구매 조건 및 구매 불가 코드 제작 6번 전투 화면 디자인 7번 구매 코드에서 부족한 점 보완 및 전투 기본 정보 설정 전투 코드 제작 및 엔딩 게임 오버 코드 작성 9번 이스터에그 구상 및 코딩 앞서 거론한 한국전쟁, 세계전쟁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사업이라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세금에서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용된 신호와 변수가 총 22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요소들을 넣었습니다. 게임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계하였으며 태양계를 배경으로 하고 진행할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는 게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게임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의 1인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태양계를 배경으로 했으며 태양계 행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세금, 건설, 사업, 연구, 군사 등을 범용적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높이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반복하는 성장형 전쟁 게임입니다.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며 표시되지는 않는 하드 스테이지에서는 난이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게임 시나리오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태양계의 행성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플레이어는 명왕성으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인구와 군사를 모으고 나라를 발전시켜 더 좋은 군사를 고용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행성들부터 정복하고 마지막엔 태양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임 구성은 플레이 방법 1번 군사 구매하고 싶은 군사의 수령 버튼을 클릭하면 그 군사가 그 수령만큼 구매됩니다. 보병을 제외한 모든 군사들은 연구력이 일정량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으며 군사를 구매하면 군사력, 공격력, 방어력은 늘어나지만 돈, 인구는 줄어듭니다. 핵을 구매할 경우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군사를 너무 많이 구매해서 인구가 0이 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2번 건설 건설하고 싶은 것의 수령 버튼을 클릭하면 그것이 그 수령만큼 건설됩니다. 아파트 건설을 제외한 모든 건설은 지역수가 일정량이 되어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설을 하면 인구 지도는 늘어나지만 돈은 줄어듭니다. 3번 연구 하고 싶은 연구의 수령 버튼을 클릭하면 그 수령만큼 많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초급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들은 경제력이 일정량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연구력은 늘어나지만 돈은 줄어듭니다. 4번 사업 진행하고 싶은 사업의 수령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이 그 수령만큼 진행됩니다. 모든 사업은 인구 또는 경제력 지역수가 일정량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은 늘어나지만 돈은 줄어듭니다. 5번 세금 전체 수령 버튼을 클릭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지역수, 인구, 경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한 번에 많이 걷습니다. 세금을 걷으면 돈은 늘어나지만 지도는 떨어집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지도가 0되면 사람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6번 전투 진입 화면에서는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 화살표에는 전투를 치를 행정이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투 준비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그 화면에서는 상대와 나의 전투력, 공격력, 방어력을 확인하고 전투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전투 화면으로 이동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전투 화면에서 승리하면 인구와 지도가 늘어나고 패배하면 줄어듭니다. 7번 이스터에그 총 2개의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2개 모두 처음 화면에 있으며 하나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는 바로 엔딩으로 이어진 이스터에그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제작에 사용한 코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매를 할 때 사용되는 수령 버튼 코드인데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조건과 얻는 것, 그리고 필요한 돈, 그리고 구매 불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조건에서는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달성해야 구매할 수 있고 달성하지 못하면 구매 불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필요한 돈은 구매할 때 필요한 돈의 양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으며 돈이 부족하면 밑에 있는 구매 불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구매하면 돈이 차감됩니다. 얻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구매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얻으면 게임을 플레이할 때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구매 불가 부분에서는 구매 불가 신호를 보내게 되면 구매 불가 오브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구매 불가 창은 클릭하면 사라지며 당연히 구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투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게임에서 제일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코드인데요. 적과 플레이어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를 공격합니다. 전투 코드는 1초마다 군사력을 깎아내려 0이 되는 곳이 패배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투에 돌입하면 공격력에서 상대 방어력을 뺀 만큼의 값을 상대 군사력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먼저 0이 되는 쪽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지역수 1개, 지지율 1%, 인구는 원래 인구의 10%만큼 증가하고 패배 시 지지율이 1%, 인구가 2,000명 감소하게 됩니다. 군사력은 전투 종료 시점에 아군 진영에 남아있던 군사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패배 시에는 이미 군사력이 0이 되었으므로 전투가 끝난 뒤 군사력은 0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금 걷기 코드에서는 설정해 놓은 일정한 시기에 세금이 거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인구와 경제력, 지역수를 높일수록 더 많은 양의 세금이 거치게 되어 게임을 더 수월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거둔 세금은 사업 시행, 건설, 군사고용, 연구 진행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됩니다. 세금 걷는 관세청 변수값이 0이 되기 전에 세금 화면에서 나가면 세금이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의 식은 인구 나누기 10 곱하기 경제력 나누기 100 곱하기 지역수인데요. 인구는 많아져도 큰 차이는 없지만 경제력과 지역수는 늘어나면 거치는 세금의 양도 많이 증가합니다. 세금을 걷게 되면 지지도가 조금 하락합니다. 그럼 저희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름을 입력하라 하는데 그냥 이름을 A라고 하고 나라도 A라고 하면 이렇게 A의 A라고 이제 여기에 뜨게 되고 세금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명왕성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가진 땅이 처음 시작이라서 명왕성밖에 없어서 명왕성에서만 세금이 거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거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나가면 이제 예산이 6,000원이 쌓였죠. 저희 게임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일단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보병을 이 정도를 이제 고용을 했다. 이제 건설과 연구 그리고 사업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투의 개시에 들어가면 저희가 다음으로 정복할 행성인 이제 해왕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 군사력이고 적군 군사력이라서 참고로 이제 전투 코드에서는 적군이 먼저 저희를 공격해서 적군과 그 플레이어의 그 군사력과 공격력 방어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적군이 먼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아군이 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태양계를 배경으로 하는 전쟁 게임을 완성하였습니다. 군사, 건설, 연구, 사업, 세금, 전투 등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는 게임을 제작하였으며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 시장에 많이 없는 장르의 게임을 만들었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끼우기 게임류와 비슷하게 오랜 시간에 걸리는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장이 되지 않아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클리어해야 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대로 한국전쟁, 세계전쟁 게임과 비슷하면서도 독자적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게임을 도전했고 높은 수준의 게임이 완성된 것과 엔트리에서 제대로 완성한 첫 번째 작품이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클리어할 경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플레이 방법이 단순하고 잔인하거나 무서운 부분도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플레이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게임들과 차별화시켰고 6개의 기능을 모두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클리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게임을 만들었으나 세금 부분에서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플레이어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세금 걷는 관세청 변수가 0이 되기 전에 세금 화면에서 나가면 이제 세금이 더 이상 거치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단점을 보완할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고문은 이제 이 두 게임을 넣었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게임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을 개발했던 것 같아요. 자, 요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엔트리에 검색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습니까? 요 게임에 대한 질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저 군사를 구매하면은 인구수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왜 줄어드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아니, 있으세요? 뭐가 줄어든다는지 지금 자세히 못 들어갔고 조금 아, 다시 한번 군사를 해주세요. 구매하면은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왜 네.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그 군사가 실제로도 이제 군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인구는 처음에 10,000명에서 시작을 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거치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인구를 이제 군사력으로 바꿔준다고 살짝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군사로, 네, 군인으로 예. 직업을 해준다고 해서 뭐 인구를 줄어드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그렇게 그건 생각할 수도 있는 게임에 부분이 좀 있긴 들어갑니다. 예, 게임의 설정상 이제 저희가 인구를 줄어들게 만일 때 이제 전쟁하면 이제 군사력이 그 인구의 그런 거를 대신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하셨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해서 예.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군사력이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하다가 뭐 인구가 뭔가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인구를 줄게 하지 예.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예.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고 다음 팀 지금 발표했던 친구들 발표 준비하느라고 연구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발표 지구대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영찬이하고 시우가 준비한 교통사고 방지 모델 만들기 발표 듣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영찬, 유시우입니다. 먼저 문제 발견 및 정의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직진할 때 잠시 한눈 팔거나 졸기만 해도 1초에 27m, 4초에는 약 100m를 무방비 상태로 직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평균 251건이고 사상자는 무려 426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426명이나 발생하는 사상자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캐글에 있는 awake or asleep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자고 있거나 깨어있는 사람들의 눈과 입 사진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독립변이 2가지밖에 없었고 모델의 정확도도 높았기 때문에 따로 전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선택입니다. 저희는 KNN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모델 학습입니다. 모델 학습은 오렌지 CG에서 이미지 블럭을 따로 추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델 평가입니다. 모델 평가가 KNN이 0.991, 약 99% 정도의 확률로 매우 크게 나왔고 틀린 사진도 약 39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D의 값이 높게 나왔으니 만족합니다. 저희 팀 발표자 중 하나인 유시우의 사진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결과는 깨어있다고 나왔습니다. 모델 수정. KNN 대신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넣어보니까 C의 값이 0.996으로 KNN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사고 방지
모델에 대해서 선생님 들어봤는데 혹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이 저요. 있는데요. 아, 네네. 질문이 첨부사항 많네요. 맞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조금, 아니, 제가 그런 거를 모델을 실제로 막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막 눈이 작거나 살짝 사진 찍을 때 반쯤 감겨 있는 상태로 찍게 되면은 이게 깨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자고 있는 상태로 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사진을 뭐 계속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니까 한 1초 단위로 여러 번 찍어서 그런 걸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아까 있는 친구 있었는데 아, 그거 정윤성이 제대로 제가 원하던 질문을 해줘가지고. 네네. 다음 친구도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모드먼들이 생각하기에 CA 값이 높게 나온 요인들 중에서는 어떤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는 이 눈과 입만 그 사진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눈과 입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다른 얼굴이나 다른 요소가 없어서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도 이게 이제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에 대한 판별은 이게 눈을 감고 있느냐 뜨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눈을 감고 있으면 거의 사람이 이제 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깨어 있을 때는 눈이 뜨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자는 건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요 간단한 판별은 지금 프리시전 값이 90% 이상, 0.9 이상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 20명 전체 다 연구했던 내용을 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업도 하고 연구 과제도 제출하고 산출물도 만드느라고 정말 밤새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점들 보이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해준 모든 친구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고 또 뒤에서 또 집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과의 발표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50분부터 우리가 특강을 들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준방 접속해서 마지막 특강 듣고 우리 올해 영재 활동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